그래서 일단 80쪽은 내용이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그만큼 중복조합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 얘는 한번 해볼게 그런 거고 절대적으로 확률에서는 어떤 유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해요.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다는 건 뭐 굳이 여기 이 페이지를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수선화 2송이를 무조건 포함시켰었다. 그리고 전체에서 뽑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페이지에 106번 정도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는데 이것이 7일 때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중에서 임의로 택할 때 x의 값이 3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미 너는 음화점 대표적인 사이즈니 그래서 3H7이라는 것들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근데 그거 분에 얘가 반드시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3이 됐으면 좋겠다며 그러니까 그냥 x 플러스 z y 플러스 z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너는 4가 되는 거지 그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H 4더라 하고 그냥 경우의 수를 2탕 끼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지 가벼울 건 없다. 그 다음 이거는 이 페이지에 있는 걸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는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 통계적 확률 이게 또 말 때문에 어렵다고 할까봐 아무것도 아닌 건데 통계적 확률 이라는 말가 있고 수학적 확률 이라는 말이 있어. 이 두 가지를 그냥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분하면 되냐면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전국에 로또를 판매하는 곳이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5번 지점, 6번 지점, 7번 지점, 8번 지점, 9번 지점이 있었다고 치죠. 9개의 로또 판매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발을정자로 당첨의 횟수를 써볼게. 얘는 6번 반복 당첨이 됐고 얘는 2번 됐고 얘는 1번 됐고 얘는 1번도 안 됐고 얘는 뭐 이렇게 됐고 얘는 뭐 한 3번 됐고 얘는 한 4번 됐고 뭐 얘는 1번 됐고 얘도 한 2번 됐고 3번 됐고 얘도 한 4번 됐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야 확률인 거니까 사람들은 자, 관영아 너는 어느 로또 판매 지점에 가서 로또를 살래? 한 번도 안 된 데도 있다고 진짜 7번은 한 번도 안 됐어. 넌 어디서 살래? 4번. 그래서 왜 그런 데 있잖아. 가끔 로또 판매하는데 토요일에 가면 어떤 이상한 데 막 줄 서 있는 데도 있지 그치? 거기서 뭐 1등 당첨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 데도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묘한 당첨됐었던 결과치를 딱 안 가르쳐주고 그냥 어디서 살래? 라고 하면 아무 데서나 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 9군데 중에서 당첨이 나올 확률은 그냥 9분의 1이야.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관영이가 4번을 선택했다는 건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 누적되어 있는 결과치를 통계로 자료로 뽑아서 보니까 4번이 제일 많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4번이 제일 많지 않을까? 라고 관영이는 선택했다면 관영이는 현재 어떤 느낌이냐면 통계적 확률을 우선순위로 두고 얘를 봤다는 거고 근데 나는 항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너는 어디 가서 살래? 그러면 난 7번 가서 살래. 왜냐하면 수학적 확률을 맹신하는 나는 수학적 확률을 더 우선시한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뭐가 맞다 없다가 없이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이거야. 자 이건 뭐냐면 관영이한테 문제를 풀으라고 한 다음에 10문제를 풀었어. 근데 2번도 답이 있고 4번도 답이 있고 5번도 답이 있고 막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몰랐는데 1번이 답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할까? 1번을 찍을 수도 있겠지 그치? 우리 보통 그러잖아 그치? 그건 왜? 수학적 확률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야 오지선다니까 예를 들어서 10문제 내면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한 번도 안 나왔다면 1번이 등장할 때가 된 거 아닐까? 하고 그걸 찍는 거고. 그것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통계적 확률을 따를래, 수학적 확률을 따를래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직관적으로 문제 자체로 비교해 주자면 내가 문제를 그냥 하나 만들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온 거야. 아무 말 없이. 자, 주사위를 던졌더니 주사위를 던지고 상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다고. 아무 말 없이. 그럼 이때의 정답은 얼마야?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주사위를 총 600회 던졌더니 한 거야. 그때 1이 나왔고 2가 나왔고 3이 나왔고 4가 나왔고 5가 나왔고 6이 나온 횟수를 조사했더니 너 200번, 너 빵번, 너 극단 얘기가 너 200번, 너 빵번, 너 빵번, 너 200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막 심을 안 나오지. 하여튼 그랬다고 치자고.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통계적 확률은? 3의 배수가 나올 통계적 확률은 6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배수니까 400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 뭐에 따르면? 이 통계적 확률에 따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시행을 막 해서 그거를 자료로 만들어 놓은 후 그때의 확률.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확인체크 107번을 봤더니 오른쪽 편은 어떤 질병에 걸린 실험용 쥐 100마리에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여하여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 완치된 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한 쥐를 한 마리 선택했을 때 투여하고 완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2일, 2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지, 그지? 아니 근데 쥐가 총 몇 마리야? 쥐가 총 몇 마리야? 22마리 플러스 43마리 플러스 25마리 플러스 10마리지. 요렇게 하면 얘는 얼마야? 65마리. 총 100마리네 보니까. 근데 2일 이하였다는 건 뭐야? 쓱 했더니 22 더하기 얼마야? 40? 3이 뭐지, 그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요. 100분의요. 얼마? 65네요. 약분을 했더니요. 5로 20분의 13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끝이야, 그냥. 아, 그냥 이걸 보고 전체 중에 얘가 조사한 것만 가지고 만들었다. 그걸 우리 뭐라고 본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본다. 왜 자세히 설명해? 뭐가 대단히 있는 줄 알고 이걸 통계적 확률은 어마어마한 것 있는 건가요? 수학적 확률 어마어마한 것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던 상식의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고, 그것이 아니라 시행된 결과를 베이스로 하는 것들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걸 끝이야. 엔드. 자, 보통 남자아이들이 도박성이 강하다고 하지. 인형 가게에 인형 뽑기 하는데 들어가 보면 보통 남자애들이 뽑고 여자애들이 그 옆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남자친구 뽑아준다고 돈 오지게 다 쓰고 앉았고, 도박을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간이가 띡 하는 데 있었어. 다트 게임에 이렇게 이제 구등분되어 있는 다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맞추면 빵이 참가비는 없대. 이렇게 참가비는 없고 그냥 게임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빵, 여기는 맞추면 주인 아저씨가 플러스 1,000원을 주겠대. 여기는 맞추면 나한테 10,000원을 내놓으래. 오케이? 여기 맞추면 플러스 5,000원 주시겠대. 여기 맞추면 20,000원 내놓고 여기 맞추면 플러스 15,000원 주시겠고, 여기 맞추면 마이너스 다시 5,000원 해서 맞고, 여기 맞추면 플러스 100원 주시겠고, 여기 맞추면 마이너스 3,000원 가져가시겠대. 이 게임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은근히 한다. 그지? 왜냐? 남자애들은 나는 이거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나는 금액을 제가 좀 더 크게 설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할수록 어떻게? 계속 지는 게임이 되겠지. 물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건 없다고 그러고 던졌는데 뭐 여기서 이제 다트 초고수가 와가지고 진짜 탁탁 찍으면 모를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 수학적 확률로 생각한, 즉 근데 그것이 도형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를게. 그런 거 일단 단순해. 이걸 맞출 확률은 얼마다? 9분의 1. 이거 맞출 확률은 9분의 1. 이거 맞출 확률은 9분의 1. 그게 그냥 뭐야? 기하적 확률이야. 물론 가정은 있겠지. 밖으로 튕겨나가는 거 없고 경계선은 뺄게요. 뭐 이런 가정은 있겠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진짜 다트는 이런 느낌일 거야. 그치? 실제로 진짜 다트는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던진다고 하면 뭐 여기를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1이고 뭐 여기 반지름은 2고 뭐 여기 반지름이 3이면 전체 몇 파이 중에 파이 r 제곱 9파이 중에 1이 여기는 4파이에서 얼마? 파이를 뺀 거지, 그치? 4파이에서 파이를 뺀 것이니까 9파이분의 얼마? 3파이에서 그것을 맞출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른다?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거기에 이제 내신을 좀 보실 분들은 83페이지에 특강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 좀 나와.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안 나와. 수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랬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 수능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차라리 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점을 딱 찍었는데 여기 A, B 점을 찍힌 걸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면 삼각형 A, B, P가 뭐 예를 들어서 예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세요. 혹은 또는 등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길이를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상관없는데 내가 길이에 대한 것들은 비율이니까 편하자고 그냥 2라고 했다고 치자고. 어떨 때 예각삼각형이 등장할까? 하면 반원을 만들지. 왜 반원을 만들어? 여기에 P가 있으면 무조건 직각이에요. 원주각이에요. 여기에 P가 있으면 무조건 직각이에요. 원주각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뭐냐면 P가 요 직각이 되는 경계선을 벗어난 너에 있으면 짠 이러면 반드시 예각삼각형이 된다. 즉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은 뭐가 되는 거고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P가 잡히면 분명히 너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등각삼각형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안쪽으로 잡히면 등각삼각형이 되고 가끔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인데 기하적 확률은 선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넓이로 즉 확률로 만들진 않아. 어떤 면적이 돼야만 확률로 만들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아예 이런 기하적 확률에서는 경계선을 제외할 거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각따로 등각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전체의 사각형의 넓이가 전체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전체 사각형의 이 넓이가 전체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그지? 근데 그때 반지름이 얼마짜리니까 1짜리니까 파이 r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는 넓이가 얼마야? 파이에다가 절반을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등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그냥 그러지 말고 전체 확률에서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빼면 다 예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그래서 둔각 기준으로 구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안한 정도인데 여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괜찮지? 너무 어렵게 써있고 잘 봐봐. 주사위를 이거 보세요. 주사위를 2번 던지고 주사위 눈의 합이
2 또는 5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총 경우의 수가 36가지인데 그때 주사위 눈의 합이 2가 되는 거는 1,1 한 가지고 그 다음 5가 되는 거는 1,4 뭐 2,4 3,2 4,1 이렇게 해서 4가지라고.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얘를 36분의 5라고 그냥 볼 수도 있지만 각기 떨어지면 야 주사위 던져서 눈의 합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눈의 합이 2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그랬더니 36분의 1이고요 5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36분의 얼마예요? 4예요. 근데 또는이니까요 각각 다른 거니까 뭐 하면 돼요? 그래서 확률끼리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그냥 굳이 그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 굳이 되게 어렵고 궁금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저걸 자꾸 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첫 번째는 5가 나오고 5의 배수가 나옵니다. 3의 배수가 나옵니다. 3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라는 측면으로 보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고 2가지고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3가지잖아. 그럼 총 6가지인데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총 36이니까 36분의 6해서 정답이 확률이 6분의 1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중학생들 다 푸는 거지. 그리고 이미 중학교 때 했지만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얼마? 2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분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얼마야? 3인 거잖아. 그치?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쳐 곱하면 3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또 6이 되는 거니까 똑같더라. 그러니까 각자 구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확률하고 확률을 구해서 확률끼리 더하는 포지션도 똑같은 거고 확률끼리 곱하는 포지션도 경우의 수 때랑 똑같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나중에 수능에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심장한 거지.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뭐야? 여사건. 즉 널 구하는 것보다 너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는 게 더 편할 거야 이런 말인데 내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동전을 몇 번 던졌는데 동전을 한 10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상관없지. 근데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는 이 말은 10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오면 되고 한 번 나오면 되고 2번 나오면 되고 3번 나오면 되고 삐삐삐삐 10번 나오면 되지. 너무 많아 안 많아? 그걸 세느니 널 제외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와 이런 거지. 그치? 그럼 뭐야? 디디디디디디라고 그런 건 몇 가지? 한 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네가 질문한 녀석들보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게 더 빠르게 가지수를 구할 수 있으니 전체에서 전체는 뭐야? 동전 10번 던지는 경우의 수 위에 10승이지. 그래서 모두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이걸 확률로 하고 싶으면 다시 위에 댄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를 낸 사람 의도 자체가 반드시 꼭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야? 아니 어떤 변태 같은 자식이 그렇게 안 낼 수도 있지. 적어도 9번 나오는 이렇게 하면 사실 9번이랑 10번을 구하는 게 빠르겠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나오는 즉시 그보단 그 나머지를 구하면 더 편하게끔 유입으로 제출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것이 확률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확률이라는 것들을 기호에서 좀 알아두면, 이게 이제 보통 probability라는 용문이잖아. 확률이라는 뜻. 그래서 가로를 딱 적어놓은 다음에 어떤 이렇게 해놓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B 하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호 알지? 여집합 그런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6건의 확률이라는 건 사건의 전체가 얼마니까 확률의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probability A를 빼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도 충분하다고. 즉 맨날 경우의 수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괜찮죠? 넥스트. 이제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여기 88페이지에 있는 걸 써줄 때 이걸 자꾸 심각하게 공식으로 받아들이니까 probability A와 B라는 합집합, 즉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합집합으로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기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랑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걸 내가 probability라고 안 하면 그냥 집합이야. A, B 합집합은 두 각자의 집합의 합에다가 교집합을 뺀 것.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당시 어떨 때 가장 편했어? 벤다이어그램에서 가장 편했지. 이 동그라미가 있고요. 노란색, 그지? B라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다시 또 노란색. 여기 두 번 겹치면 안 되잖아요. 합집합은 한 번씩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집합을 뺐어요. 그냥 그런 의미라고. 즉, 난 분명히 여기 얘기했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집합의 연산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뭐였어? A랑 B가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즉 겹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합집합은 그냥 더하는 게 되겠지. 그렇죠? 그런 걸 공식으로 써놨다고 해서 대수로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89페이지에 있는 여사건의 확률은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하여 넘어갑시다. 91조. 확률의 덧셈 정리 어쩌죠? 거기 써있는 말들이 더 웃긴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RPM으로도 열심히 풀어. 자, 11번을 봤더니 1에서부터 50까지 적힌 자연수가 있었는데 50장의 카드 중에서 의미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더니 그때 또는 이거나 이 말은 전부 다 뭐야? 확률끼리 어떻게 하여라? 더하여라 라는 합집합의 의미인데, 합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probability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집합은 probability A에서 probability B를 더한 후 합쳐있는 probability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된다는 것이었다는 거야. 거기까지도 괜찮지? 그러니 다시, 자, 너라는 아이는 3의 배수 그냥 확률로 쓸게. 확률로. 경우의 수로 해도 되지만 확률로 쓸게. 50분의 3의 배수는 뭐야? 48까지 얼마야? 16 곱하기 3이 48인가? 16가지가 있고요. 3의 배수는 확률을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의 배수예요? 4의 배수. probability 4의 배수가 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50분의 얘는 48까지니까 12개가 있나봐요. 그쵸? 50분의 12 이렇게 더하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이 되냐 그랬더니 문제는 뭐야?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한 새끼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누구의 배수야? 12의 배수지, 그지? 그 걔네들이 교집합이니까 야, 12의 배수인 12배수의 확률을 어째라 빼라. 아이고 졸려라. 여기 4가 이렇게 되겠지. 그냥 그게 다야. 그것이 뭐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인 확률을 구했다. 그냥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대단한 의미를 여기에 막 비호화되어 있는 것처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공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말에 다 써있는 거예요. 12. 이공이 몇 개 있고, 4개가 있고. 자, 이제 그냥 다 우리 상식 속에서 푸는 겁니다. 뚜루루루루루루, 빈공 4개. 빨간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의 확률을 구하세요.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7개 중에 몇 개를 꺼낼 건데 2개를 꺼내는 총 전체 경우의 수인데 2개 모두 같은 공일 확률이라는 거는 흰색 공 중에 몇 개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오거나 혹은 원래 원칙은 이거지. 7C2 이렇게 하는 거죠. 빨간색 공 중에 2개가 나오거나 나중에 이제 이거 귀찮으니까 통분해서 여기다가 3C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 정답이야. 황당하지? 끝입니다. 넘어가야지. 그래 놓고 지금부터 얘는 뭘 물어보냐면 신나게 집합의 연산을 물어봐. 야, 근데 니네 이것을 A의 여집합이에요, 교회요, B의 여집합이에요 라고 부르는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 그치? 나는 보통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드모르간 아저씨 이름 가르쳐줘봐야 뭐하냐라고 해서 여집합의 분배성이라고 가르쳐줘. 왜냐면 뭐 여기가 A의 여집합이고 여기 교고 여기가 B예요. 여기다가 여집합을 때려봐 그러면 여 만나니까 A가 되고요, 여기는 B의 여가 되고요, 교집합은 합집이로 바꾸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집합이거나 교집합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여집합의 분배성이라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뭐 어찌 될 건가? 필수일지 13번을 좀 본다라고 생각하면 짜잔. 자, probability A는 2분의 1이고 probability B는 12분의 5고 probability 뚜루루루루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은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때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밑에는 이제 막 풀이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확률이지만 이게 결국은 집합이라 했어 내가. 그치? 에이 모르겠다. 넌 A고 넌 B고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야? 야, 이거는 probability A와 B의 뭐가 합집합의 여집합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즉, 이 바깥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고,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나는 확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A와 B의 합집합은 얼마였다? 3분의 2였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 그지? 그러니까, 합집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probability A랑, probability B랑, probability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3분의 2였는데, 얘는 지금 12분의 6이고, 12분의 5니까, 얘는 12분의 얼마였어? 11이었고, 여기는 지금 12분의 얼마야? 8이니까, 얘는 12분의 얼마가 됐었겠어? 3이 됐겠지, 그치? 그냥 그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확률을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건데요 하고 교집합을 구했다고 그게 끝입니다. 확률이 아니라 집합의 연산 문제를 풀었네요 하는 정도인데 이 또 묘하게 이런 게 또 수능에 가끔 2점짜리 3점짜리 나와주시니까 나오면 바로 낼름낼름 받아먹으라고. 됐어? 다음. 근데 그도 그런 거지. 집합을 내기 그러니까 확률을 빌어서 내는 거지. 이거야, 이거. 다음. 14번.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세요.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 너무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해? 너의 여집합을 구해야지 하는 거야. 그럼 너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야?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라. 그래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에서 뺄래.
그러면 뭐 4의 배수 아까 우리 비슷하게 진행했던 거는 50장 중에 4의 배수는 12장 있는 거고, 여기는 50장 중에 5의 배수는 10장 있는 거고 더했는데 빼기 50장 중에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거는 20하고 40 두 장 있잖아요. 겹치는 거 빼야겠지, 그치? 그러면 50분의 20이니까 얼마야? 5분의 2니까 5분의 1은 얼마? 1에서 어떻게 해요? 빼라. 하면 1분의 3은 정도야. 그러니까 있다고 문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를 이게 쉬우니까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경우의 수를 적절히 잘 섞어서 만들면 결국 이 파트가 확률이 아니라 결국 뭘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복습이 된다. 경우의 수에 대한 복습이 되고, 사실 내신에서는 잘라서 다 내겠지만, 그치? 예를 들어 수능이라면 하나라도 한 문제의 개념을 더 넣고 싶겠지. 고작 확률과 통계 문제 8문제 나온다. 그냥 단독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내느니 확률 안에다가 경우의 수 문제를 잔뜩 믹스해서 섞어내면 훨씬 더 편안하겠지. 이왕이면 판권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뭉텅이로 내고 싶어 하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는 뭐다? 오늘 진도를 이렇게 좀 빼놓으면 실제로 나간 내용에 대해서 의미는 없지만 문제를 풀면 또 RPM을 풀면 충분한 복습이 될 거예요. 그 시간적인 여유들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진행을 스스로 해놓으시면 된다. 주머니 속에 흰공이, 자, 주머니가 있는데요. 흰공이 몇 개가 있고요. 흰공은 5개가 있고요. 빨간 공은 3개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공? 적어도 1개가 흰공이라는 건 흰공이 1개이거나 2개인 걸 구해야 되지. 그보단 뭐야? 흰공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걸 구하는 게 편할 거라. 즉, 나는 이 중에서 8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그때 흰공이 적어도 1개, 그럼 빨간 거 중에서만 몇 개가 나오게 해라? 2개가 나오게 해라. 하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저게 아니라 저거를 반대되는 상황이지, 그지? 빨간 공 2개를 제외해. 빨간 공에서 2개가 나왔다는 걸 제외하면 무조건 뭐야? 흰공에서 하나 이상 나왔다는 거겠지, 그지? 했다. 그러니까 뭐야? 1에서 너를 어쩌라? 빼라. 그냥 그런 문제였다. 이것도 여전히 뭐야? 6번의 확률. 이게 다 너무 간단하죠? 1세기 16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합이 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합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1일 이씨 너무 힘들다. 그럼 5 이상의 반대가 뭐야? 합이 4일 때, 3일 때, 2일 때 이게 나지. 1일 때는 없으니까. 그럼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는 1, 2, 2,1 두 가지. 얘는 1, 3, 3, 1, 2 세 가지. 36분의 얼마? 6인데 이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정답은 6분의 5. 이런 식으로 6번을 이용해 풀어서 간단히 하였다 정도의 느낌. 하지만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고 났다고 하더라도 여기 위에가 쉬울까 다 쉽네가 아니라 이제 RPM을 꼭 풀어. 알겠어?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자동 복습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봐봐. 진도가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넘어가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좀 특별하게 설명할 건데 여기가 좀 확률이랑 섞이면 짜증나니까 요거 한 파트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서 독립과 종속이라는 파트까지 한 번에 같이 할 거야. 어렵지 않아. 되게 간단해. 거기까지를 한 번에 수업하면 1시간도 안 걸려. 그리고 나서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정도 또 한 번에 할 수도 있어. 그럼 1시간 반 정도 걸려. 그럼 바로 확률 문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한 주면 끝나요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아마 한 4번 정도의 수업으로 앞으로 확통은 종료가 될 것 같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문제를 왜냐면 내가 나간 처음에 진행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얘랑 RPM을 푸는 것들은 좀 이제 보완해서 풀어놔야지 뭔가 문제가 풀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됐죠? 내용적인 어떤 힘든 부분은 이미 앞에서 분명히 예고했던 대로 다 끝났습니다. 됐지?